사위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는 단순해 보이는 방문이 진정한 감정의 전쟁터로 바뀌고 긴장감 넘치는 말 한마디가 숨겨진 비밀과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준이랑 씨, 가족의 끈으로 뭉친 타카시는 곧 지배권을 놓고 소리 없는 투쟁을 벌이게 되고 둘 사이의 중재자인 하나는 화합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은 어떻게 화해와 상호 이해의 길을 찾을 것인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랑과 연약함이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52세 여성 하나가 시아버지 다카시 씨를 남편 준에게 소개할 때라고 결심한 것은 서울의 화창한 날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우호적이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회의는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하나의 집의 아늑한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일이 바빴던 준은 시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날 오후 일찍 떠나기로 약속했다. 하나는 불안했고 결국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카시 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존재감은 위압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존경과 환영을 상징하는 일본 전통 도자기 세트를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가 아버지를 소개하는 순간 준이가 들어왔다. 기대로 가득 찬 분위기였지만 이내 웃음소리와 옛 추억, 집안 풍습에 대한 대화로 바뀌었다. 하나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날 변화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만남 다음날 하나는 준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가족 역학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늘 신중했던 다카시 씨는 이전에 준만이 해결했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약간의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하나와 준이 집안일을 논의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어 집안 정리는 물론 가게 재정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하기 시작했다. 준은 놀라기도 하고 짜증도 나면서 장인어른에게 자신이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나에게 있어서 현장은 긴장감이 넘쳤고 예전에는 단합된 것처럼 보이던 것이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다카시 씨는 마치 도와주려는 듯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이 상황이 싸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걱정을 숨기고 이제 두 사람 모두와 공개 대화를 나눌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해로 인해 가족의 화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망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고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그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족의 긴장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나는 준이 시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고 다카시 씨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집안일에 계속 관여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중에 다카시 씨는 집의 저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는 중요해 보이지만 준에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요에 이미 지친 준이 이미 돌봐야 할 집도 없는데 왜 내 집에 간섭해야 하느냐 고 신랄한 어조로 말하자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방은 조용했고 하나는 그 순간이 섬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보다 친밀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익숙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짜증이 난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대화는 그들이 기대했던 명확성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표면으로 드러나 그동안 숨겨왔던 불안감이 드러났다. 하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갇혀 있음을 느꼈고 불일치가 결혼 생활과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은 이제 조용하지만 심오한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로 긴장된 밤을 보낸 후
해너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그녀는 거실에 앉아 가족의 평화를 회복할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저녁 식사라는 아이디어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한 환경에 배치하고 더 가벼운 방법으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과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고르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해너는 음식이 항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자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던 날 밤, 두 사람은 다친 표정으로 도착했지만 향긋하고 잘 차려진 음식은 미소를 유발하기도 했다.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해너는 대화를 중립적인 주제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고 준과 그의 장인이 가족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됐다. 메인 코스가 끝난 후 해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너희 사이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고 걱정이 된다. 이곳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고 진심을 전했다. 하나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진심이 담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다. 준과 타카시 씨는 자신들의 관점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사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미소가 나타났다. 해너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고 가족이 여전히 단결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이해와 상호 존중의 새로운 단계를 기념하는 축배로 끝났습니다. 준과 타카시 씨를 더 가깝게 만든 저녁 식사 후 하나는 가족 관계가 여전히 미묘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희망과 재생의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타카시 씨는 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는 등 가족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시아버지의 간섭을 경계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우애는 굳건해졌다. 하나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아버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집안의 일상에 작은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가장이었던 준은 시아버지의 제안과 경험 앞에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고 자신의 의도가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새로운 역동성은 유망하긴 하지만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준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현실에서 그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 속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굳건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존이 하나와 준의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초기의 긴장감은 가라앉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은 더 이상 가족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 씨의 끊임없는 존재는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적게 하고 대화에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화를 보다가 준은 침묵을 깨고 하나야,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좀 엉뚱한 느낌이 들어요. 그 질문은 하나를 놀라게 했지만 그것이 전환점이 됐다. 그녀는 준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열린 대화가 그들 사이의 연결을 잃지 않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떠나 둘만의 하루를 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그들은 공원 산책, 낭만적인 저녁 식사 등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는 잊혀진 미소와 행복한 커플의 추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두 사람이 느꼈던 압박감을 완화하고 항상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 준의 삶에 시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드러났다. 다카시 씨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관행을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꺼려했던 준은 장인의 제안, 특히 가정 경제 및 시간 관리와 같은 측면에서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위협을 느꼈지만 장인의 조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교감은 더욱 돈독해졌다. 큰 전환점은 준이 자신만의 주택 개조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를 공유하기를 주저했을 때 찾아왔다. 이를 깨달은 시아버지는 준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준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경험을 통해 준은 자신의 공간을 잃지 않고 명령을 공유하고 장인과 더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계는 또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준은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준이 남자와 아들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이해를 독려했다. 준을 괴롭혔던 딜레마가 새로운 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가 가족 생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다카시 씨가 갑자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준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남성다움과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가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린 하나는 이제 그와 마음을 맞대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함께 조용한 오후에 그녀는 주제를 꺼내서 준에게 그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카시 씨가 맡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들은 다카시 씨를 정중하게 참여하되 그의 의견이 준의 목소리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한계를 정하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 대화는 안도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고, 준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의 분위기는 잠시 좋아졌지만, 하나는 곧 준과 다카시 씨 사이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수위로, 더 자주 논쟁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자신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듯 시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재확인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다카시 씨는 지혜롭고 단호한 태도로 쉽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정과 재정의 조직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준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새 차 구입에 대한 논의가 격렬해졌습니다. 준 씨는 구입은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아버지는 차를 가족 전통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브랜드를 제안했고, 준은 좀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염두에 두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하나는 대화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준에게 그의 아버지가 단지 도우려는 것임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 앞에서 일시적인 것처럼 보였다. 논쟁은 결국 집안의 일상을 장악하게 되었고, 하나는 중재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는 지쳐갔다. 쇼핑 목록이나 휴가 계획과 같은 간단한 주제에 관한 모든 대화는 금방 전쟁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늘 가혹한 기후는 준과 시아버지의 관계는 물론 가족 환경까지 억압적이고 적대적이게 만들었다. 해너는 이러한 경쟁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찾았던 조화의 길로 모두를 되돌릴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갈등이 전개되면서 하나는 타카시 씨가 본의 아니게 준의 인생에서 라이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한 마찰로 시작된 두 남자 사이의 조용한 경쟁은 가족 내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한 영향력과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말을 하여 거의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통제하는 방식, 재정 문제부터 자녀 양육 방식까지 모든 일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 준이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경쟁심이 그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하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경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과 하나가 집에서 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뒷마당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상황에 화가 난 준은 화를 내며 "아빠, 집에 가서 하는 게 어때요? 왜 우리 일에 계속 간섭해야 합니까?" 타카시 씨의 표정에는 충격과 분노가 담겨 있었고 하나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그녀의 말은 작아 보였다.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걱정은 커졌습니다. 갈등은 감정적, 육체적 공간의 경쟁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준과 타카시 씨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 전에 어떻게 중간 지점을 찾고 조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준과 타카시 씨 사이에 점점 커지는 경쟁은 가족의 일상생활에 더욱 미묘하면서도 덜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작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불편함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너는 심지어 아이들도 가족 역학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놀기를 주저했고 저녁 식사 동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준도 타카시 씨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존경을 받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피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너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져서 모든 일이 더욱 악화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 준, 타카시 씨가 가족 여행을 위해 피신한 작은 오두막의 공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싸우려고 했던 미소와 농담은 결국 그들을 둘러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 이후 안도감은 더 깊은 무언가로 상쇄되었습니다. 준과 타카시 씨는 각자의 감정의 배낭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화합을 회복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결을 피하겠다는 고집으로 그녀는 표면 아래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들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 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는 남자들의 얼굴을 훑으며 시선을 돌렸다. 준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불평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좌절감이 뚝뚝 떨어졌다. 눈에 띄게 짜증이 난 타카시 씨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논쟁의 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 대결이 패배가 아닌 이해로 끝나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가 개입했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그 밤은 하나의 마음속에 갈등의 밤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책임을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변화를 몰기 시작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준과 다카시 씨는 마침내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이해 상충이었던 것이 폭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다카시 씨였고 그의 주저하고 연약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강한 남자가 되길 바랐어요. 준, 눈에 띄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 라고 그는 말했고 그의 얼굴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내면의 투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소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준은 아버지의 말씀의 무게를 새롭게 느꼈다.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공간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대화는 두 사람 모두 두려워했지만 필요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립으로 시작된 것이 감정적인 폭로로 변했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그들의 말이 말할 공간이 주어지자 그들이 수년 동안 쌓아온 벽은 무너지는 듯 보였다. 가면이 벗겨지고 영혼이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는 지켜보고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혀와 마음이 마침내 풀려났고 각 단어는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이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적인 자유를 촉진했습니다. 싸움이었던 것은 더 이상 자존심의 결투가 아니라 취약점의 교환이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낡은 개념이 갑자기 이해되지 않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연결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합은 그들이 함께 쌓아온 경쟁보다 훨씬 더 긴급해졌습니다. 강렬한 폭로의 순간 이후 준과 다카시 씨는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한때 비난으로 가득했던 대화는 이제 공감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대해 여전히 감정적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너는 이제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재평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너는 둘 다 감정적 폭풍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했습니다. 다카시 씨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의 침입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존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고 그의 말은 대화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준은 나도 아버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대하는 방식이 건전하지 못했어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준의 제안은 대화의 이정표가 되었고 분쟁의 백기 역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팀으로 일하면서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열린 대화를 결정의 기초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가족의 역동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면서 하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 개별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가족 모델은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는 새로운 미래가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초대였습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의 건전한 공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래도 있었습니다. 큰 이야기가 끝난 후 작은 오두막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준과 터케시 씨는 그들의 상호작용이 이미 더 큰 이해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날이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상호 존중과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현실의 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혁명의 한가운데서 안도감이 공중에 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새로운 빛으로 덮었습니다. 한때 심연처럼 보였던 곳이 이제는 배움을 위한 열린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야외 가족 활동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투어 내내 웃음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현장을 가득 채웠고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준과 다카시 씨는 호수 옆에 함께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은 아빠,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신 지혜에 정말 감탄합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카시 씨는 감동적인 반응으로 그리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들어줄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가족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인연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됐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는 이전보다 그들의 삶의 사랑과 회복력, 이해심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용과 헌신을 통해 형성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와 함께 그들은 항상 하나의 단위였던 자유도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여정은 이제 축복이 되었고, 어려움이 화합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학습 경험이 되었고, 새로운 사랑은 함께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진지한 저녁 대화 이후, 가족 관계가 재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과 다카시 씨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비슷한 욕구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준은 이것이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다고 느끼고 가족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시아버지의 진정한 애정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시 씨는 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준과 경쟁하기보다는 사위를 부양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준의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는 존중과 상호이해가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가족 역동성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대화는 더욱 개방적이 되었고, 가족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고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체감이 꽃피우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은 최근 사건 이후 자신의 개인적 성장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반응이 부분적으로 불안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그는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에서 보다 의사소통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준은 시아버지를 경쟁자로 보기보다 동지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집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와 가족 이야기와 같은 삶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다카시 씨로부터 배웠습니다. 준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살아온 한 남자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위는 장벽을 없애면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 모두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그의 자신감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준은 책임을 더 기꺼이 공유하고 제안에 개방적이어서 두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기초 위에 가족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의견이 대립하던 공간이 이제는 협업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너는 중재자가 되어 준과 터케시 씨가 가족 활동과 집안일 일정을 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개성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각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가족은 각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준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아버지라는 직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팀, 이제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생각의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합과 협력이 주요 초점인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구축하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모두에게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회복된 화합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장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열쇠는 언제나 의사소통과 공감이었습니다. 준과 다카시 씨의 이야기는 삶의 변화와 적응으로 이루어지며 가족 사랑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역동성에서 각 개인이 역할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헤이룬 가족은 회복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가까워지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날의 희망과 믿음을 낳으면서 계속될 사랑과 배움의 순환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은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화, 공감, 이해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관계가 강화되며 바로 이 공간에서 가족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가족 모험인가요? 아니면 직장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인가요?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 개입하는 듯한 강력한 시아버지나 가족의 존재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가득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